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육자가 무얼 발판으로 사용하냐면 일을 발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발판에 일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한자 안 해요? 설립. 설립자다. 설립자를 이렇게만 써야 되는 줄 알아. 이게 본래 여선육자예요. 오펜에 보면은 이 설립자를 갖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대자 밑에 한자를 넣었다. 오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선육을 한 거고 큰 대자라고 했다니까. 그 땅 위에, 이거 땅을 봤어요. 땅 위에 큰 대자는 사람이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랬거든요. 땅에서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으니까 설립자다.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오펜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건 상형문자예요. 형상만 보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닌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갖다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얘기할 때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뭘로 봐요? 여선 육자로 봐야 돼요. 그럼 한일자 위에 여선 육자가 있어. 그게 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서는 거예요? 그렇죠. 속에서는 1이 있고 겉에서는 6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 요거 1이잖아요. 요게 6이야.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서버렸어. 뭐가 섰다는 얘기예요? 10이 섰다는 얘기예요. 10은 더 이상 생길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더 완성된 거예요. 열심히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는 1에서 10까지잖아요. 10이 다 완성되면 그만이지. 뭘 더 봐요? 그러니까 윤회는 6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도 윤회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7도 윤회, 8도 윤회 그런 건 없어. 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천지창조는 며칠 만에? 6일. 6일 만이지. 6일 만에. 그러니까 다 이룬 거는 7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1일 6이야 봐요. 6이 다 되니까 요거까지 합하면 7이잖아요. 6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거 이렇게 밖으로. 창조는 밖으로 드러내는 걸 가리킨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바로 1 위에다가 6이 쓴 거야. 그럼 설립자죠? 설립자에다가 그럼 뭐가 섰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몸체자잖아요. 뭘 세우느냐면 몸뚱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몸뚱이가 서. 그러니까 3번 갈릴 적에 몸뚱이가 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 입체가 되기까지는 뭐냐면 그냥 한 번, 2번 갈랐을 때는 뭐냐면요. 한 번 갈랐을 때는 입체도 아니고 평면도 아니야, 그거는요. 일은 그냥 점이야. 근데 한 번, 2번 갈랐을 때는 뭐냐면 이쪽 같이 4반이 생기는 거예요.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평편을 평자를 써요. 그리고 몸체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평체란 말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요, 그러면? 네? 얼굴 면자 쓰지. 난면자. 이 얼굴은 하늘을 가리키는 건가요? 땅을 가리키는 건가요? 네. 인체를 놓고 제 얼굴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무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뚱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평평하다는 것은 입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거 이렇게. 제일 평평한 것이 어디냐면 하늘이죠. 하늘은 높고 낮은 곳이 없어. 다 똑같아 이게. 그걸 제일 많이 닮은 사물이 있다면 뭘까요? 하늘에 평평한 걸 제일 많이 닮는 사물.
그게 불이야. 그게 불이야. 그래서 물을 갖다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은 평평한 거예요. 원래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생수의 시작도 1이고 성수의 시작은 6이란 말이에요. 1하고 6을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평평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높고 낮은 그 입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6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벌써 입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0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6을 뭐로 뒤집어 썼어? 이 여섯 6이 고기 6이라 했잖아요. 육신하고 가까웠잖아요. 6을 왜 뒤집어 썼어요? 난 그래요. 어떨 때는 그래. 피쩍 마르고 말이야. 어떨 때 배고프면 먹어야 되게. 오늘같이 더운 날은 말이죠. 땀 줄줄 흐르면 아이고 왜 귀찮게 6을 왜 뒤집어 썼을까? 그런 생각 안 나요? 어떤 때는 그래. 밥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어떤 때는 그래. 밥 먹고 살면은 남한테 급식 걸리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6이 없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 뭐 때문에 6을 갖다 뒤집어쓰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 6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6이 없으면 이 내면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내면에 계신 거거든요. 내면에. 그러니까 당신이 살려고 그런 거야. 이 껍데기 없으면 누가 보호를 해? 육신이 없으면, 6이 없으면 이를 갖다 누가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6이 일이라는 신을 갖다 보호하는 것처럼 나라는 신을 갖다 구하는 게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과 물질들이 앉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런 개념부터 가져야 돼요. 그럴 적에 사람이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두가 신? 네, 그 모두가 신이에요. 그 모두가 신이라는 게 그게 동학의 원래 기본 정신인데 그걸 이렇게 뼈저리게 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입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입체적인 게 아닙니까 지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3번 갈라서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자, 하나 도형이 안 돼요. 2개 이어봤자 선 하나밖에 없어. 3개 하니까 도형이 생기잖아요. 네. 3에 이르렀을 때 뭐가 생기냐면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자께서도 도가 일을 만들고 일을 낳고 일생이 일을 낳고 이생삼 삼생 만물이라고 했어요. 삼수까지 가야만이 만물이 나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왜 3번을 갈리냐면 중심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만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중심이 겉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이라. 지금 내가 말하잖아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본래 없었어요. 본래 없었어요. 이거는 내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내 혀를 통하고 어떻게 울림통을 통하지 않았으면은 결코 있지 않아요. 그럼 내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낼 때는 3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3가지가. 첫째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 신의 뜻이 있어. 그게 진리에 맞으며. 2번째는 육신이 있어야 돼요. 물질. 아무리 뜻이 좋아도 물질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해?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의지야.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 천진 3가지가 한꺼번에 어울려서 비록 작지만은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삼수에 이르러서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삼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상태예요?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요것도 속삼자예요. 요것도 속삼자고. 근데 요거는 어떤 상태예요? 다 이렇게 나눠진 상태. 갈라진 상태. 네. 통일된 상태는 이거 안 해요. 통일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삼천량지. 그 얘기 기억나죠? 하는 얘기하면 기억나고 얘기 안 하면 기억 안 나. 요거 그랬잖아. 요거하고 양효, 음효 그랬잖아요. 예. 양효는 3이라 했잖아요. 이게 원래. 이건 2라 했잖아요. 그때 하늘은 삼천, 땅 둘이니까 두 양자를 써서 양지 그랬잖아요. 그때 2, 3자를 쓰면 틀린다 했잖아요. 여기도 둘이니까 삼천 이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단 삼천 이지 이렇게 쓰면 그거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3도 요 3자를 써야 돼요. 그럼 2는 이게 아니라 두 양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상태. 지금 이게 갈라졌나요? 다 모였잖아. 그럼 이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진 상태를 말해요. 갈라졌지 이거는.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지 왜 두 양자를 또 따로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개예요 지금. 두 이자 두 양자 똑같아요. 근데 이 양자는 뭐냐면은 이거는 짝을 말하는 거예요. 짝양자예요. 짝양자. 예? 예.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서로 한 짝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속삼자인데 참자예요. 원래. 내가 어디 참견한다. 참견한다 저게 이렇게 써요. 그 섞일 참자예요. 섞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삼천 하니까 하늘이 삼수인 줄 알았고 하늘이 뭐가 삼수야? 하늘은 3은 3인데 막연하게 3이라면 안 됩니다. 3이 함께 들어있다는 얘기라. 그 땅은 왜 둘이라 그래요 그러면? 땅은 3이 없나 그러면? 땅에도 3이 있어요. 이런 물질 있잖아요. 어떤 것인 거래. 이물질이건 저물질이건 천지의 삼재가 다 반드시 들어있어. 근데 왜 땅은 3이라고 안 하고 2라고 했느냐고 얘기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하늘은 왜 3이라고 했고 이거는 하늘은 무형을 가리킨 거거든. 무형 변화를 가리킨 거야. 땅은 뭐냐 형상을 가리켰다. 그건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니까 자꾸 무형 그 하늘만 생각하고 있어. 저 푸른 하늘 있잖아요. 검은 하늘. 저 파란 하늘, 검은 하늘 그런 하늘은 물질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형상을 본 거야. 그는 원래 하늘이라는 존재는 무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화는 둘이 어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셋이 어울려야 돼요. 셋이 어울려야만 뭐가 나온다 했을까?
중심. 변화는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은 중심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3이라고 하는 거지. 하늘이 뭐가 3이야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변화는 반드시 셋이 모여야 중심이 생기고 중심에서 벌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에서 어떻게 벌어져 나간 걸 같아요. 중심에서부터. 쉽게 말하자면 변화가 멈춘 상태. 변화의 끝. 그러니까 요거는 변화는 뭐냐면 무극이라 그래요. 근데 형상은 뭐냐? 유극이야. 모든 형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끝이 없어요. 근데 형상이 없는데 무슨 끝이 있어요? 그 삼천양제라는 이 말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합한 게 음양이잖아요, 지금. 합한 게 오라 그랬죠. 그 오는 뭐냐면은 변화의 형상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변화하고 형상이 다 갖추었을 적에 비로소 움직인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변화, 3이 변화를 가리킨다고만 생각하면은 삼행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삼행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건 변화가 있으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데 그 변화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될 적에 비로소 변화도 성립되고 형상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 그러면 무조건 5야. 1은 무조건 5예요. 3 해도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그 준비 단계죠. 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 2, 3, 4 이 4개는 기본적인 재료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4가지 자체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모든 걸 만드는 숫자야. 그래서 생수라고 했던 거예요. 요 4개가 1, 2, 3, 4가 제대로 이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5를 통해서 5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행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행을 모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내가 드린 말씀이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안 한 것뿐이야. 여쭤보나 이렇게 그냥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 가끔씩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내가 다 얘기를 못했어.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정리가 된다고 해도 이 사고력이 달라져요. 자, 오늘은 운 3, 4 성환. 오칠이면 이거 전번에 했죠? 했지만은 재탕 3탕 해야 돼요. 자,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이는데 3, 4가 움직여서 고리를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이때 3은 뭘 가리킨다 그랬죠? 이때 3은 벌어지기 전 벌어지기 그 무슨 말이야? 이 앞에서 뭘 얘기했어요? 일석삼극 그랬잖아. 일석삼극 해가지고 천일지일이라는 일극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그다음에 1233 2극과 3극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럼 3극까지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설명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1233 대삼 합력해놓고 7, 8극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3극 하니까 9까지 벌어진 걸 얘기한 거예요. 9까지 벌어지니까 더 이상 벌어질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하냐면 이제 운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움직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3은 뭘 가르쳤냐면 그 3극을 가르친 거예요. 1극, 2극, 3극을 가르친 거예요. 3극이 움직이는데 4와 톱으로 움직여요. 이때 4는 뭘 가르쳤죠? 이때 4. 저번에 그랬잖아요. 4라는 숫자를 가만히 봐라. 기억나죠, 이거? 자, 3극은 그냥 3번 가는 거지 않게? 3번 가니까 조각이 8쪽에 났어요. 근데 그 조각이 하나로 모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저서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조각 갖다 모아두는 그릇이라고 하죠. 3은 그릇이 아니고 그릇 속에서 움직이는 주인공이라 했죠. 주인공이니까 삼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4는 뭐냐면 주인공이 다니는 통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방, 공간으로는 사방이라고 하는 거고 시간으로는 사시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들은 인간 생활에서는 그 4를 뭐라 불러요? 인의예치, 그걸 이렇게 부르죠. 예, 사단이다. 그죠? 사단 7점설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단은 4가지잖아요. 이 단자가 무슨 단자예요? 이걸 세웠잖아요. 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이 이게 말일자잖아. 이어줄 일자예요. 어조사 있자. 선을 계속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럼 그 선이 뭘 가르쳤느냐? 선이라는 존재가 뭘 가르쳤어요? 이거지. 필견화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양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맨 마지막 양을 갖다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떤 물질을 딱 보더라도 제일 높은 걸 산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력이 제일 높아진 거.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끝단자, 이게 끝단자예요. 내가 끝단자 또는 단정한 단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4라는 숫자는 8을, 즉 8개, 8쪽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아둔 그릇이더라. 그랬어요. 자, 삼신이 사방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태극이 있고, 이것이 응하고 양을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상으로 되죠? 또 여기서 이게 8개가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몇 번 한 거예요? 이게? 변화를 몇 번 한 거예요? 자, 1변, 2변, 3변 한 거예요. 자, 주인공이 1변했어요. 1변하니까 뭐가 생기냐? 음양으로 벌었어요. 이게. 2변하니까 사상이 된 거고, 3변하니까 8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죠. 사과를 갖다 이렇게 갈르니까 한 번 가니까 2쪽에 생기고, 2번 가니까 4쪽에 생기고, 3번 가니까 8쪽에 생겼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자, 3변이니까 3이 줘야 돼. 3인데, 이 속에 있던 음량 둘이죠. 이가 어떻게 됐냐면 8개가 되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 음량이 사방으로 벌어진 거죠.
2, 4, 8이니까. 예. 그러니까 4잖아요. 만물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나온 김에 요 태극의 문양이 숫자로 뭘 닮았거든요. 숫자로 보세요. 숫자. 어떻게 금방. 여기 6자잖아요. 네. 요건 9자잖아. 6, 6구가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아랍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실은 전부 다 태극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주역의 원리에서. 한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6구 하니까 얼마예요, 도대체가? 19, 54야. 그럼 곱할 적이 하는 거. 15죠. 15. 그러니까 5가 몇 개가 있느냐면 5가 3개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태극 그럼 무조건 5라 그랬어요. 1이요. 1태극은 하나가 있다고 해서 1태극이 아니죠. 태극은 뭐,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만 있으면 1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2개가 있으면 2극이고, 3개가 있으면 3극이지. 그럼 태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1태극이라고 하냐. 1태극이라고 하니까 1극을 가르친 거만 안 되지. 아무리 이렇게 널렸어도 다 합해서 하나라는 얘기야. 그게 태극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대 맥시멈이 3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지금 이렇게 푸른색하고 붉은색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 태극은 뭘 가르쳤느냐면 형상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을 가르친 거예요. 태극에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태극에는 형상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변화도 들어있어요. 형상은 아까 2이라 했잖아요, 그냥. 변화는 3이라 했잖아요. 2가지가 다 들어있어 5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것이 태역이라 해요. 이게 5단계지. 태극이 5단계야. 5행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태역, 태초, 태신, 태소. 마지막이 태극이에요. 선생님 이거 들어봤어요? 지금 들었죠? 그렇게 그래서 역초, 시소, 급. 난 그렇게 읽었어요. 역초, 시소, 급.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시초라는 말이 나오죠. 시초. 근데 거꾸로 되었어. 초시야지 지금. 초가 먼저죠, 시보다.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써놓고 시초라고 해? 읽을 때는 시초라고 읽어. 시하고 초라는 말이 다르거든요. 이게 처음 초자죠. 네. 이게 처음 시자죠. 비로소 시자. 둘 다 처음을 말하는데 달라요. 이게 뭐냐, 오행으로 설명하기 편해. 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화목금토. 맨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토예요. 그 토는 중심을 가리킨 거예요. 중심. 왜 토가 제일 나중에 배치됐을까요?
사실 중심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지는 거야. 그럼 토를 맨 처음에 배치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배치할까요? 보이는 걸 위주로 해서 그래요. 보이는 거. 그래서 표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심은 맨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위주로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물이에요. 모든 물질은 보이는 거는 처음부터 무조건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뀔 역자를 쓴 거예요. 큰 바뀜, 이게 클 때자잖아요.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크게 바뀌면서 생기는 게 물이야. 그 다음에 이 처음 철자죠. 요 초하고 요 처음 시작으로 다르다 했죠. 그 다른 거 하나는 화, 하나는 목,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초는, 네? 자, 시하고 초는 어떻게 다르냐.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보이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옷 의자예요. 옷. 그 다음에 칼도 짜지. 칼이잖아요. 옷을 갖다가 재단 앞쪽에 칼로 다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칼로다가 그 단을 갖다가 만드는 그걸 갖다가 초라고 합니다. 그 요거는 여자 태죠. 이게 무슨 태자라 하세요? 별태자지. 삼태성 태자 얘기거든요. 삼태성이라는 별 이름을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죠? 삼태성. 삼신이 있는 별을 삼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고 불이잖아요. 불은 뭐냐면은 형상을 좀 밝게 드러내는 거지. 그 자체는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여자를 쓴 게 뭐냐면은 여자가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화하고 목이 둘 다 양이라고 하는데 생명은 목에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소. 이게 무슨 소자죠? 네? 자, 그 조상갈적에, 종문갈적에 옛날에는 좀 내 치노를 입었어. 그걸 소복이라고 하죠. 그때 이 소자를 쓰죠. 하얀 옷을 소복이라고 해요. 하얀 소자, 흰 소자잖아요. 희단 얘기잖아요, 지금. 그 원소 그러잖아요. 무슨 원소, 무슨 요소. 그렇게 얘기할 적에 이 소자를 써요. 원소란 얘기가 뭐냐면은 하얘졌다는 얘기예요. 하얘졌다는 얘기 뭐예요? 다 밝아졌다는 얘기야. 그 바닥이 다 드러났다. 끝까지 드러난 바닥을 갖다가 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열매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닥에 다 들어가면 열매가 보이거든.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태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자를 쓴 거예요. 그럼 이 중에 2하고 3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2개는 형상을 가리킨 거고, 3개는 변화를 가리킨 거고. 자, 형상을 가리킨 거 어떤 걸까요? 2하고 4는 형상을 가리킨 거예요. 짝수는 전대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태극이 일태극이라면 하나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극을 이루고 있는 주인공은 셋이야. 그럼 잊으면 안 돼요. 삼신이야. 주인공은 삼신이고 그 주인공은 반드시 뭘 뒤집었으냐면 형상을 뒤집었어. 음과 양이라는 형상을 뒤집었기 때문에 변화를 가리키는 3하고 형상을 가리키는 2하고 합해서 5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게 태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극은 그럼 무조건 5야. 그럼 여기에 지금 6하고 9라 그랬잖아요. 그럼 5가 몇 개 있어야 돼?
여기가 있어야지. 근데 이거는 지금 6하고 9 개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존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는 건하고 이게 건이죠. 하늘, 땅, 건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늘과 땅이라는 그 음과 양,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해서 세계 3극이 하나 된 태극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오해야 이게. 이걸 하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50토라고 한 거예요. 하도의 중심에 50토가 들어갔거든. 5, 10은 2개잖아요. 10은 2개. 그러니까 하도의 중심에 50토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하도의 중심에는 50토, 그게 바로 태극이에요. 지금 이 글은 왜 그랬냐면 3, 4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읽은 거거든요. 3과 4가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이라 이게 움직이는 거는 반드시 3이 움직이는 거고 3은 반드시 사방이나 사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철칙이에요. 그러면서 뭘 이루냐면 성한, 고리를 이룬다 그랬어요. 고리는 동그란 거 같아요. 동그란 거. 그러면 3, 4, 12가 고리란 얘기죠. 12가 고리예요. 어떤 고리? 반지. 이 반지 한자를 내. 반지. 반지는 동그란 거 이렇게. 자, 반지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감고 다니는 거다 그래. 하루를 묶어버린 게 12시간이에요. 그게 반지야. 또 1년을 12달을 묶었죠. 그것도 반지야. 반지는 남자가 껴야 돼요, 여자가 껴야 돼요. 원래 남자는 반지를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10이라는 숫자는 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는 원래 신랑이 신부한테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 남자는 그런 반지 같은 거 끼는 게 아니고 도장 있잖아요. 도장이나 또 이게 혁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주려는 거죠. 10이 하면 12띠, 10이 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띠라고 했잖아요. 띠. 띠를 갖다 한자로 이렇게 쓰죠. 띠 대자잖아요. 가죽띠를 갖다 혁대라 그러죠. 가죽 혁자에다가 혁대. 근데 왜 띠라 그랬어요? 띠가 하는 역할을 그렇죠. 띄워준다. 띄워준다라죠 이렇게. 들렀다는 얘기지. 띠라는 얘기가 원래 들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뭘 둘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중심을 잡아준다 그 얘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땅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땅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3, 4란 말이거든요. 자, 주인공은 3인데 사방을 돌아다니잖아요.